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개천절 연휴로 검사 건수가 줄면서 1,575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연휴 여파가 우려되고 주말 한글날 연휴까지 있어서 추가 확산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백신 패스 도입과 관련해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일상 회복에 대비해 의료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이번 주 안에 재택치료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부터 소아청소년 대상 백신 1차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또 60세 이상 백신 완료자의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 예약도 시작됩니다. 유럽의약품청이 18세 이상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세 번째 접종, 즉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얀센은 이번 주 중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부스터샷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장이 코로나19 확산의 고비를 넘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2주 전보다 28% 줄었으며 일일 평균 입원 환자도 20%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75명으로 이틀 연속 2,000명대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98명 줄었지만 91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 대체 공휴일 등이 끼어서 휴일이 길어지면서 검사 건수 감소에 따라 확진자 수도 크게 줄었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557명, 해외 유입이 18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18명, 경기 496명, 인천 105명 등 수도권이 1,119명으로 전체 71.9%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이 70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57명, 대구 49명 등 17개 시도 전역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1명 늘어 누적 2,524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2명 줄어 모두 346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1차 백신 접종자는 2만 5천여 명, 2차 접종자는 20만 9천여 명으로 1차 접종률은 국민의 77.4%, 접종 완료율은 53%로 집계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른바 백신 패스 논란과 관련해서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면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일상 회복에 대비해서 의료 대응 체계도 재정비돼야 한다며 중수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주 안에 재택치료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청소년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다며 미국 등 해외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부모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50대 이하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하는 대로 곧 40대 이하 성인의 2차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이 속도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소아청소년의 1차 접종, 또 60대 이상 백신 완료자의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소아청소년 1차 백신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6살에서 17살, 12살에서 15살 이렇게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하는데 예약 시간은 저녁 8시부터입니다. 접종은 화이자 백신입니다.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접종하는데 접종을 안 받았다고 학교에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이른바 부스터샷의 사전 예약도 오늘부터입니다. 60살 이상 고위험군이 대상인데 75살 이상 혹은 노인시설 거주자부터 예약받습니다.
예약은 역시 저녁 8시부터, 접종은 화이자 혹은 모더나 백신으로 할 겁니다. 또 오는 8일부터는 임신부에 대한 백신 사전 예약도 받습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라 백신을 맞았다고 임신부나 태아가 감염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임신부 보호를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같이 접촉하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도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60살 이상 어르신 대상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 예약도 순차 진행합니다. 위탁을 받은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오는 12일부터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화이자 백신의 추가 접종 예방 효과가 접종하지 않았을 때보다 11.3배, 중증화 예방 효과는 19.5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18세에서 55세는 5배, 65세에서 85세는 11배의 높은 임상 효과를 확인했으며 추가 접종의 이상 반응 발생은 기존 접종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고위험군인 고령층과 기저질 환자,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 접종 완료 후 약 6개월이 지난 뒤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경증 환자를 위한 치료시설이 바로 생활치료센터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운영 중인데요. 그곳의 일상은 어떤지 브이로그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홍상욱 기자입니다. 2주 동안 근무할 생활치료센터 파견자를 뽑는 시간. 춘천에서 가야 할 근무지는 강원도 속초. 공정하게 제비 뽑기에 들어갑니다. 이럴 리가 없어. 팀의 막내 2년차 권채영 주무관의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가 시작됩니다. 배치된 곳은 의료지원반. 매일 아침 7시 의료진은 전화나 영상통화로 환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의료진만큼 바쁜 곳이 또 있습니다. 하루 세 끼 환자 식사를 책임지는 주방입니다. 모든 식사는 도시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잠시 후부터 아침 식사를 배부하오니 입소자 여러분들께서는 현관문 밖으로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입소자와의 소통. 대화가 가능한 외국인끼리 전화를 연결합니다. 하지만 급할 땐 역시 보디랭귀지가 최고입니다. 이게 되는 게 신기하다. C군 보건소와 통화해 환자 이송 시간을 조율하고 입소자를 맞는 일도 중요한 일과입니다. 입소자 택배 역시 하나하나 검수합니다. 통과된 물품은 비닐용기에 밀폐시켜 정해진 시간에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남는 시간엔 틈틈이 입소자 키트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수시로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의료진. 일은 고되지만 완치 후 퇴소할 때 듣는 따뜻한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더 했지 자기장님은 없었다고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를 찍고 있었거든요. 너무 예쁘죠. 혹시라도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개인 방역은 물론 입소자 건강까지 챙겨야 하는 생활치료센터는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의료진분들이 진짜 잠도 못 주무시고 항상 비상대기 상태세요. 자기의 건강 자기가 잘 지켜서 모두를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올해도 가을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어가 고향 하천으로 되돌아오는 가을철마다 열리던 양양 연어축제입니다. 4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축제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우려 탓에 취소됐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가 지속이 계속되고 있고 양양군에서도 조금 확진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이달 열릴 예정이었던 강릉 주문진 오징어잡이 축제와 횡성 안흥 찐빵 축제도 올해 개최를 포기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거세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기를 기대하며 개최를 연기한 축제도 있습니다. 고성 통일 명태축제는 애초 비대면 행사 위주로 개최하려 했지만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진행되던 강릉 커피 축제 역시 개막일을 다음 달 말로 미뤘습니다. 오프라인 행사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온라인 쪽 프로그램으로 라이브 커머스나 그리고 온라인 유튜버들을 활용해서 이달에 열려던 강원 지역 축제 20여 개 가운데 취소되거나 연기된 축제는 절반이 넘습니다. 예정대로 열리는 축제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반짝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축제인 송이축제, 연어축제가 마저 하지 못하게 돼서 지역이 굉장히 어렵고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은 내년에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축제가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이달 중에 발표됩니다. 가계부채를 최대로 억제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관행을 정착시키면서 꼭 필요한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내용이 주로 담기게 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최근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의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이달 중에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으로 최대한 증가세 억제와 실수요자에 대해선 상환 범위 내 대출이란 원칙을 정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기준 강화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는 6%대, 내년에는 이보다 더욱 옥죄 4%대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 신용대출을 연봉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의 금융기관 자체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급등의 주요인으로 꼽힌 전세대출에 대해선 금융당국은 이미 실수요와 연결되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선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출 경우에 실수요자 대출이기 때문에 또 세밀하게 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반면에 전세대출이 뭐 금리라든지 조건 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전세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 KB국민은행의 규제 방식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의 80%인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던 것을 증액분인 2억 원을 넘기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절벽으로 집값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출 규제와 관련한 글을 잇따라 올리는 등 반발이 확산함에 따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대책에 담기게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창사 이후 처음으로 임금교섭에 들어갑니다. 노사는 오늘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 나노파크 2층 교섭장에서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1년도 임금교섭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약속한 뒤 지난 8월 첫 노사 단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본격적인 임금 교섭이 시작됐습니다.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임금 인상안 초안에는 직원 계약 연봉 일괄 1,000만 원 인상과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이 담겼습니다. 재계에서는 노조의 요구안 가운데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조항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통과 광고 시장에서는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인물이 대기업 TV 광고 모델 등으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어서 가상인간을 활용한 시장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최근 한 보험사가 선보인 광고입니다. 현란한 춘동작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 여성. 22살, 이름은 로지입니다. 그런데 로지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콘텐츠 기업이 MZ세대가 선호하는 얼굴형을 모아 만든 가상인간입니다. 지금까지 기업들과 맺은 광고 계약만 9건, 협찬은 100여 건이 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이 MZ세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로지의 경우에도 주근깨 같은 그런 특성들을 적극적으로 잘 살려서 로지의 개성으로 저희가 표현했습니다. 레깅스를 입고 한강에서 조깅하는 이 여성. 최근 SNS에서 유명세를 탄 이 사진 속 여성 역시 가상인물인데 한 홈쇼핑 업체가 홍보를 목적으로 직접 가상 모델을 만든 겁니다. 진짜 사람처럼 일상을 공유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친근감을 유도합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겐 가상인간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대중이 선호하는 모델을 발굴하는 수고 대신 사생활 문제 없고 한 번 만들면 시공간에 제약 없이 활동 가능한 가상인간이 안정적인 사업 모델인 셈입니다. 모델이 사고를 칠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사람을 모델로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가상 모델을 할 것 같으면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개념에 맞추어서 모델도 만들어내고 계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가상 모델을 활용한 마케팅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가상 인간을 활용한 시장 규모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4차 재확산이 수그러들면서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현지 시간 4일 ABC 방송에 나와 우리는 틀림없이 이번 확산의 고비를 넘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3일 기준 미국의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6,941명으로 2주 전보다 28% 줄었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0% 감소한 7만 5,268명, 하루 평균 사망자는 7% 줄어든 1,878명으로 각각 집계되면서 3대 지표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11월 말 추수 감사절 때부터 시작되는 올겨울 휴가철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모임을 할 수 있을지는 지금 하는 행동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2개월의 주기로 확산과 소촉을 반복하는 코로나19의 패턴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4일 코로나19가 특별한 이유 없이 2개월 만에 다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일에 비해서 35% 감소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신규 확진자 수가 30% 줄었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의 수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수는 25% 줄었고 사망자의 수는 지난달 20일에 비해서 10% 감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된 2019년 말부터 2개월 주기로 확산과 소축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염병 전문가들도 2개월 주기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유럽의약품청이 18세 이상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얀센 백신도 조만간 미 FDA에 부스터샷 승인을 신청해서 오늘 15일 FDA 자문위원회에서 모더나 백신과 함께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부스터샷 승인을 미뤄오던 유럽의약품청이 현지 시각 4일 화이자 백신의 세 번째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18세 이상으로 두 번째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스터샷 효과에 대한 논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고위험군으로 접종 대상을 제한한 미 FDA보다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더 늘렸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부스터샷 이후 항체가 증가한 데이터를 평가했으며 심근염 같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스터샷 실시 여부는 EU 회원국 차원에서 보건당국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유럽의약품청은 장기 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사람의 경우
2차 접종 후 28일이 지나면 세 번째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 모두 가능합니다. 이들에 대한 3차 접종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얼마나 증가시킬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최소한 일부 환자에게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차례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도 조만간 미 FDA에 부스터샷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미국에선 1,500만 명 이상이 얀센 백신을 맞았습니다. 따라서 오는 15일 열리는 FDA 자문위원회에서 이미 승인을 신청한 모더나 백신과 함께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승인 여부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데이비스 줄리어스와 아덴 파타포티언 등 미국인 2명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4일 온도와 압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수용체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해서 이들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줄리어스는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을 이용해서 피부 신경 말단에 존재하는 열에 반응하는 감각 수용체를, 또 파타포티아는 압력에 민감한 세포를 사용해서 피부와 내부 장기에서 기계적 자극에 반응하는 새로운 종류의 촉각 수용체를 발견했다고 노벨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발견을 통해서 우리 신경계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기계적 자극을 어떻게 감지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의 전 행정부 시절에 고율 관세 유지와 또 1단계 무역 합의 준수를 내세운 대중 통상 전략의 골격을 공개했습니다.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중국과의 경쟁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대중 통상 정책의 세부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지난해와 올해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 추가 구매하겠다고 한 합의를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이행률은 60%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And we will use the full range of tools we have and develop new tools as needed to defend American economic interests from harmful policies and practices. 타이 대표는 이를 위해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하겠다며 화상회담을 곧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단계 합의 준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2단계 협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국가 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We continue to have serious concerns with China's state-centered and non-market trade practices that were not addressed in the Phase 1 deal. 타이 대표는 특히 공정한 무역 환경 마련을 위해 동맹과 협력하겠다면서 동맹과의 협력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무역 긴장 심화가 미국의 목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바이든 정부의 새 대중무역 정책이 트럼프 시절을 연상시킨다며 중국의 엄격하면서도 더 신중하고 침착한 접근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오늘 11월에도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생산량을 늘리는 기존 증산 속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현지 시각 4일 회원국 장관급 화상회의 후 성명에서 11월에도 기존 증산 합의를 유지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오펙 플러스 소식통은 증산량을 늘리라는 압력이 있지만 제4차 코로나 감염 파동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누구도 기존 합의에서 벗어나는 큰 변화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고유가 행진에도 불구하고 기존 합의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3.3% 오른 78달러 38센트에 거래되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와 개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